1년간의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40일간의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체코, 스위스, 이탈리아 총 7개국 12개의 도시. 그 긴 여정의 시작은 바로 영국 런던이다. 살면서 처음 마주한 유럽의 건축물들은 화면 속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오랜 시간을 견뎌낸 건물들 사이를 걷다 보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영화에서 봤던 장소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풍경들. 런던에서의 여행은 그렇게 조금씩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불현듯 외로움이 찾아왔다. 제가 머물고 있는 호스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걷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외로운 게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이 장면, 이 좋은 건축물과 이 공간, 이 분위기를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게 혼자 여행의 단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좀 어디 가고 싶은 곳을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혼자 간직해야 된다는 거. 제가 38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기간 내내 혼자 다니진 않겠죠. 뭐. 어떻게 또 사람을 만나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말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라도 말을 해보려고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잠시 어두운 감정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나는 그것을 최대한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아름다운 풍경에 집중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런던을 둘러보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마주했다. 헤이피버라고 불리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런던을 덮은 것이다. 이게 지금 봄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람도 엄청 불어서 선글라스 안 쓰면 눈에랑 기관지에 엄청 많이 들어가고 어우 원래 여기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봄철에 사람들도 기침 엄청 하고 계속 코 풀고 하더라고요. 어우 죽을 것 같네요. 이런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계획이 좀 일찍 나와서 집에서 버킹엄 궁전에서 근위병 교대식이 있다 그래서 그 교대식 하기 전에 잠깐 짬내서 빅벤이랑 웨스트민스터 사원 한번 구경을 하고 근처에 있더라고요.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경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11시 되기 전에 이제 버킹엄 궁전 다시 와서 교대식 보고 그리고 좀 주요 관광지들 좀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미디어로만 봐왔던 런던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신기했다. 빅벤, 국회의사당, 그리고 빨간 2층 버스까지. 꽃가루가 눈과 기관지에 끊임없이 들어가 고통스러울 정도였지만 여행을 멈출 수 없던 이유였다. 오전 11시 버킹엄 궁전에서 근위병 교대식이 시작됐다. 영국 왕실의 위대함을 뽐내는 듯 화려한 옷차림과 절도 있는 걸음으로 교대식이 이어졌다. 네, 이제 일단은 근위병 교대식을 다 봐서 웨스트민스터를 아까 제대로 못 봤거든요. 빅벤 쪽만 보고 웨스트민스터를 가까이서 좀 못 봤는데 가까이서 좀 구경을 하고 다른 데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왕실 행사를 거행하기도 하는 성공의 성당이다. 그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 15분 주기로 울리는 빅벤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가 참으로 우아하다. 런던의 곳곳에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경비병, 건축물, 그리고 수많은 동상들은 한때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던 대영 제국의 화려했던 시절을 기념한다. 특히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넬슨 제독의 동상은 5m 높이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자연스럽게 그를 올려다보게 만들어졌다. 카페에 앉아 잠시 라떼를 마신 뒤 나는 다시 여행을 이어갔다. 일단 여기 근처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약간 옛날 영화관이 있어요. 20세기 완전 옛날 오래된 전통 영화 같은 느낌? 거기를 한번 구경 가보려고 합니다. 영화 한 편 보려고 했는데 한 편에 한 20파운드 이 정도 하더라고요. 일반이 학생이면 한 2파운드 싸고 그러니까 1파운드 2,000원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3만원이 좀 넘는 거죠, 영화 한 편에.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다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올린 홍콩 영상이 있는데 거기 홍콩을 놀러 간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던 거였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건데 그때도 첫날에 되게 외로웠어요. 내가 홍콩 혼자 왜 왔지? 첫날 이러면서 잠들었다가 다음날부터 너무 재밌게 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첫날에는 조금 외롭고 공허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재밌게 논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기차를 타고 런던 외곽에 위치한 그리니치 천문대로 향했다. 전체적인 공원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그 천문대까지 가고 한번 경치도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어릴 때 지리 시간에 배웠던 곳이잖아요. 그리니치 천문대. 의미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 언덕을 조금만 오르면 금세 도착한다. 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와, 경치 진짜 좋다. 그리니치 천문대는 세계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곳이자 경도 영도인 본초자우선이 지나는 곳이다. 그렇게 천문대와 그 근처를 둘러본 뒤 나는 그리니치 공원에 앉아 따뜻한 햇살과 적당히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마음속에 있었던 조급함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나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버러마켓으로 향했다.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답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다. 마켓 자체는 작은데 가게들이 엄청 많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다 줄이 엄청 서 있고 파머스 마켓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약간 음식점들이나 디저트에 집중된 느낌? 메인 요리부터 디저트, 음료까지 다양한 음식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으론 런던의 상징과도 같은 타워브리지로 향했다. 문득 어릴 적 타워브리지가 그려진 공책을 썼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몽글몽글해졌다. 건축물의 디테일, 그리고 다리 위로 다니는 런던의 빨간 버스는 이곳의 낭만을 충족시키기에 더없이 충분했다. 타워브리지 이제 갔다가 앞에서 좀 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이제 화장실도 가고 재충전해서 지금 이제 남은 일정 소화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막 여기 앞에 도착을 했는데 와, 제 생각 개인적으로 런던에서 본 곳 중에 제일 좀 뭔가 확 와닿는 곳인 것 같아요. 1675년에 재건된 세인트 폴 대성당은 영국 바로크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그 웅장함을 자랑한다. 방금 세인트 폴 대성당 안에 들어갔다 왔어요. 런던에 주교분이 뭐 와가지고 뭘 하나 봐요. 하여튼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덕분에 공짜로 덕분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행사가 있어가지고 무료로 들어가서 안에 좀 구경하고 1시간 동안 앉아있기엔 좀 그래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킹스크로스 구경하고 쉬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메인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역도 크고 되게 번잡해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도 거리 자체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런던이 친구한테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되게 깔끔하고 쓰레기통도 많아서 버리기도 편하고 해리포터 기차역으로도 유명한 런던 킹스크로스. 플랫폼 9와 10으로 가는 그 길목에 플랫폼 9와 4분의 3 만들어 놔가지고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연출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전 또 해리포터 덕후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서 굳이 고르자면은 반지 회장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본 걸로 만족. 그리고 찾아온 마지막 날, 나는 다음 여행지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캠든 마켓을 들렸다. 주로 빈티지 옷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었고 맛있어 보이는 길거리 음식도 판매하고 있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이었지만 비교적 다니기에 수월한 곳이었다. 그렇게 나의 첫 유럽 여행지가 된 영국 런던에서의 며칠을 마무리하고 나는 다음 여행지 포르투갈로 향했다.